조선 왕조실록은 왕조차 함부로 볼 수 없었던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분명 존재했던 사건인데 기록이 통째로 사라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름이 지워지고 날짜가 비어 있고 어떤 문장은 검은 먹으로 수정돼 있습니다. 대체 조선은 무엇을 숨기려 했던 걸까요? 오늘은 왕의 기록에서 삭제된 조선의 진실을 추적해봅니다. 조선 왕조실록은 단순한 역사책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대신들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까지 기록한 거대한 국가 감시 기록에 가까웠습니다. 사관들은 왕 바로 옆에 앉아 하루 종일 붓을 움직였고 왕조차 그 내용을 볼 수 없었습니다. 만약 왕이 내용을 보려 한다면 사관들은 목숨을 걸고 거부했습니다. 기록이 권력보다 위에 있어야 나라가 무너지지 않는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이상한 흔적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기록은 앞뒤 내용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 특정 날짜만 통째로 비어 있었습니다. 어떤 인물은 분명 여러 문헌에 등장하는데 실록에서는 갑자기 이름 자체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승정원 일기와 실록의 내용이 서로 다르게 기록된 경우도 존재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처음엔 단순한 필사실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조사할수록 단순 실수가 아니라는 정황들이 계속 드러났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반정 이후의 기록들입니다. 조선은 왕이 바뀔 때마다 이전 권력을 정리했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사람만 제거된 게 아니라 기록까지 함께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새 왕조의 정당성을 위해 과거를 다시 써야 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연산군과 광해군 시기의 기록은 유독 민감한 흔적이 많습니다. 폐위된 왕이라는 이유로 그들의 통치 기록은 이후 정치 세력에 의해 계속 수정 압박을 받았습니다. 특히 광해군은 지금도 평가가 극단적으로 갈리는데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기록에서는 폭군처럼 묘사되고 또 다른 자료에서는 현실적인 군주처럼 등장합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미지를 바꾸려 했다는 의심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당시 조선은 기록을 곧 권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처럼 방송이나 인터넷이 없던 시대에는 실록 한 줄이 곧 역사 자체였습니다. 후대 사람들은 그 기록을 진실로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을 잡은 세력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을 두려워했습니다. 왕이 틀렸다는 기록, 반정의 명분이 약해지는 기록, 왕실 내부 추문 같은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위험한 폭탄이 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가장 안전한 방법은 아예 기록 자체를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조선 후기에는 사초 유출 사건만으로도 나라가 뒤집혔습니다. 사초는 사관이 임시로 적어둔 원분 기록인데 이것이 외부에 새어나가면 왕과 대신들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사초를 두려워했습니다. 자신이 남긴 말 한마디가 훗날 영원히 기록될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신들은 사관이 붓을 들기만 해도 말을 멈췄고 어떤 왕은 사관을 멀리 쫓아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기록은 끝내 남았습니다. 문제는 그 기록 중 일부가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더 섬뜩한 건 삭제 흔적이 너무 조용하다는 것입니다. 보통 기록이 사라졌다면 누가 없앴는지 논란이라도 남아야 합니다. 그러나 조선의 삭제는 매우 치밀했습니다. 어떤 부분은 자연스럽게 문장이 이어져 일반인은 전혀 눈치채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일부는 후대 편찬 과정에서 다른 표현으로 교체됐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한 줄만 바꾸면 사건의 의미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충신은 역적이 되고 억울한 죽음은 당연한 처벌로 바뀝니다. 결국 후손들은 수정된 역사 위에서 진실이라고 믿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기록은 완벽하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조선은 너무 많은 문서를 남긴 나라였습니다. 실록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승정원 일기, 비변사 등록, 개인 문집, 지방 관하 문서, 중국 사신 기록까지 서로 다른 자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은 서로 맞지 않는 기록들 사이에서 이상한 균열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건은 날짜가 다르고 어떤 인물은 갑자기 존재가 사라집니다. 마치 누군가 역사의 일부를 도려낸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삭제의 중심에는 왕실조차 감추고 싶어 했던 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다음 기록에서 사람들은 처음으로 조선이 의도적으로 진실을 지웠다는 의심을 품게 됩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왕과 대신들의 정치 기록만 남긴 책이 아니었습니다. 궁궐 안에서 벌어진 사소한 일들까지도 집요할 정도로 적어 내려갔습니다. 왕이 어떤 음식을 남겼는지, 어느 대신이 긴장한 표정을 지었는지, 심지어 왕이 밤늦게 누구를 불러들였는지까지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그만큼 조선은 기록을 두려워한 나라였습니다. 한 번 적힌 문장은 수백 년 뒤까지 남아 후손들의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세세하던 실록 속에서 유독 흔적이 흐려진 인물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궁녀와 후궁들 가운데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분명 당시 궁 안에서 큰 영향력을 가졌고 여러 문헌에서도 언급되는데 정작 실록에서는 이름조차 제대로 남아있지 않은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중종시기 궁 안에서는 한 궁녀에 대한 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원래 평범한 궁인이었지만 왕의 총애를 받으며 빠르게 존재감을 키워갔다고 전해집니다. 대신들 사이에서도 그녀의 이름이 오르내렸고 왕비 측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경계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당시 조정은 작은 궁중 변화 하나에도 민감하게 흔들리던 시기였습니다. 후궁 한 명의 위치 변화가 정치 싸움으로 번지는 일도 흔했습니다. 초기의 일부 기록에는 그녀와 관련된 내용이 비교적 분명하게 등장합니다. 왕이 그녀를 가까이 했다는 이야기, 궁안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보고, 대신들이 불안감을 느꼈다는 정황도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이상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름이 흐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기록은 단순히 한 궁인이라고만 적혀 있었고 어떤 사건은 지나치게 짧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흔적을 최소화하려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더 이상한 건 실록 밖 자료들입니다. 당시 양반들이 남긴 개인 문집과 편지에는 그녀를 암시하는 표현들이 꽤 자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궁 안의 여인 때문에 조정이 흔들린다. 전하의 총애가 지나치다 같은 문장도 발견됐습니다. 심지어 어떤 기록에는 대신들끼리 그녀를 제거해야 한다는 말까지 오갔다는 내용도 등장합니다. 하지만 공식 기록인 실록에서는 그런 긴장감이 거의 드러나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조선은 원래 왕에게 불리한 내용도 숨기지 않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왕의 실수도 적었고 대신들의 부패도 그대로 남겼습니다. 그런데 유독 왕실 여성들과 관련된 일부 사건에서는 기록 밀도가 급격히 낮아집니다. 특히 왕의 감정 문제나 궁중 추문과 연결될 경우 이런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조선은 유교 질서를 국가의 중심으로 삼은 나라였습니다. 왕은 절제된 존재여야 했고 감정에 흔들리는 모습은 약점처럼 여겨졌습니다. 만약 특정 궁녀 때문에 왕이 흔들렸다는 기록이 널리 퍼진다면 왕권 자체가 손상될 수 있었습니다. 결국 후대 편찬 과정에서 민감한 내용이 줄어들거나 표현이 약해졌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실제로 실록은 단순히 사관 한 명이 쓴 기록으로 끝나는 책이 아니었습니다. 초안 기록을 여러 사람이 정리하고 편집하는 과정이 존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위험한 문장이나 왕실 체면을 손상시키는 표현이 수정될 가능성은 충분했습니다. 특히 새 권력이 들어선 이후에는 이전 시기의 불편한 사건들을 정리하려는 움직임도 자주 나타났습니다. 궁녀의 이름이 사라진 사건은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이 어떤 기록은 남기고 어떤 기록은 흐리게 만들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 같은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학자들은 더 이상한 흔적들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한 왕자의 죽음 이후 실록 속 문장들이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한 사건이었습니다. 존재하던 표령이 수정되고 특정 인물들의 이름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때 처음으로 실록조차 완벽한 진실은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품게 됩니다. 조선왕조실록에서 가장 이상한 흔적 중 하나는 한 왕자의 죽음 이후 발견됩니다. 분명 초기 기록에는 존재하던 내용인데 시간이 지나며 표현이 달라지고 일부 이름이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학자들은 이것이 단순한 필사실수인지 아니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수정한 흔적인지 오랫동안 논쟁해왔습니다. 당시 왕실 내부는 극심한 권력 다툼 속에 있었습니다. 왕자가 어느 세력과 가까운지에 따라 대신들의 운명까지 바뀌던 시기였습니다. 궁궐 안에서는 작은 말 한마디도 정치가 되었고 왕자의 행동 하나가 곧 다음 권력의 방향으로 연결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왕자는 예상보다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게 됩니다. 공식 기록에는 단순한 병사로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 자료들이었습니다. 당시 일부 대신들의 개인 문집과 지방 기록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죽음이 지나치게 급했다. 궁 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누군가 입을 막으려 했다는 표현까지 등장합니다. 심지어 독살 의혹을 암시하는 문장도 발견됐습니다. 이후 기록은 더 수상해집니다. 초기 문서에서는 왕자의 죽음을 둘러싼 분위기가 비교적 자세하게 적혀 있었지만 후대 편찬본으로 갈수록 내용이 급격히 짧아집니다. 어떤 대신의 이름은 통째로 사라졌고 일부 표현은 훨씬 부드럽게 수정됐습니다. 긴장감이 느껴지던 문장이 평범한 보고 수준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여기서 중요한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조선에서 왕실 내부 갈등은 절대 크게 드러나선 안 되는 문제였다는 점입니다. 만약 왕자가 정치적으로 제거됐다는 기록이 공식 역사에 남는다면 왕권 자체가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새 권력이 들어선 이후에는 이전 사건들을 다시 정리하려는 움직임이 자주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조선은 기록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 나라였지만 동시에 기록을 두려워한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한번 실록에 남은 문장은 후손들에게 영원한 진실처럼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위험한 문장을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런 흔적이 한 번만 발견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왕자의 죽음 이후에도 몇몇 사건들에서 비슷한 패턴이 반복됩니다. 특정 이름이 사라지고 사건 설명이 짧아지고 민감한 표현이 흐려집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왕실 체면과 권력 문제가 얽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록은 완벽하게 숨길 수 없었습니다. 승정원 일기, 사초, 개인 문집, 중국 사신 기록까지 서로 다른 자료들을 비교하던 학자들은 조금씩 이상한 균열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점점 한 가지 의심을 품게 됩니다. 조선왕조실록은 분명 위배한 기록이었지만 그 안에도 누군가 숨기고 싶어 했던 진실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조선의 왕들은 겉으로는 실록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사관이 기록하는 내용을 함부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고 왕조차 기록 앞에서는 조심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궁궐 안에서는 전혀 다른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왕들은 자신이 어떻게 기록되고 있는지 끊임없이 신경 썼고 어떤 왕들은 기록 자체를 두려워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실록은 단순한 일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하루 동안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대신들에게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까지 모두 남았습니다. 왕에게는 잠깐 지나간 하루였지만 그 문장들은 훗날 후손들에게 그 왕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됐습니다. 결국 기록은 곧 권력이자 심판이었습니다. 실제로 연산군 시기에는 사관들의 기록 때문에 궁궐 전체가 얼어붙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연산군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적혔다는 사실에 크게 분노했고 사관들의 행동을 매우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당시 기록에는 왕이 기록 문제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분위기가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궁 안 사람들 사이에서는 전하께서 기록을 싫어하신다는 말까지 퍼질 정도였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일부 기록에서 표현이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초기 문장에서는 왕의 분노와 긴장감이 비교적 강하게 느껴졌는데 후대 편찬본으로 갈수록 훨씬 부드럽게 정리된 흔적이 발견됩니다. 어떤 부분은 짧게 축약됐고 어떤 표현은 왕의 체면을 살리는 방향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이 부분을 주목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원칙적으로 사관의 기록을 그대로 남겨야 했지만 실제 편찬 과정에서는 여러 관리들이 참여했습니다. 초안을 정리하고 표현을 다듬는 과정에서 정치적 판단이 들어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왕실 체면과 연결된 사건이라면 더욱 민감했습니다. 당시 조선은 왕권이 흔들리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왕이 감정적으로 폭발했다는 기록 혹은 특정 문제에 지나치게 집착했다는 내용이 널리 퍼지면 왕실 권위 자체가 약해질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일부 관리들은 위험한 문장을 줄이거나 부드럽게 바꾸는 편이 나라를 안정시키는 길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분위기에 동의한 건 아니었습니다. 일부 사관들은 기록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버텼습니다. 왕이 내용을 보여달라고 요구해도 거절했고 대신들의 압박에도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조선에는 사관이 왕 앞에서 기록을 숨긴 사건도 존재합니다. 그만큼 그들은 기록의 독립성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한 흔적들은 계속 발견됩니다. 공식 기록에서는 짧게 끝난 사건이 개인 문집이나 지방 기록에서는 훨씬 자세하게 남아있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헌에는 궁 안 분위기가 극도로 험악했다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실록에서는 단 몇 줄로 끝나는 시기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위험한 분위기를 최소화하려 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학자들은 점점 더 위험한 의심에 도달합니다. 조선왕조실록은 분명 위대한 기록물이지만 동시에 권력과 체면 속에서 끊임없이 조정된 결과물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흔적은 특정 왕 시기에서만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다음에 등장하는 사건은 많은 역사학자들을 충격에 빠뜨립니다. 어떤 인물은 분명 조정의 중심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실록에서 존재 자체가 흐려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조선이 의도적으로 한 사람을 역사에서 지워버리려 한 것처럼 말입니다. 조선에는 분명 권력의 중심에 있었는데도 이상할 정도로 기록이 적은 인물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대신은 수십 년 동안 조정에서 활동했고 왕 바로 옆에서 정치를 움직였는데 정작 실록에서는 핵심 장면마다 이름이 흐려져 있습니다. 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이것을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반정이나 권력 교체 이후 이런 현상이 자주 나타났습니다. 새 권력이 들어서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이전 세력을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사람만 제거된 게 아니라 기록까지 함께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어떤 대신은 살아있을 때는 나라를 움직일 정도의 권력을 가졌지만 몰락 이후에는 실록 속 존재감까지 급격히 줄어듭니다.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광해군 시기의 대신들입니다. 광해군은 폐위된 왕이었기 때문에 이후 기록은 새로운 권력의 시선으로 다시 정리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실제로 광해군을 지지했던 인물들 가운데 일부는 다른 자료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등장하지만 실록에서는 지나치게 짧게 처리되거나 부정적으로만 묘사됩니다. 더 이상한 건 사건의 연결 흐름입니다. 분명 어떤 정책은 특정 대신이 주도했는데 후대 기록에서는 공이 다른 인물에게 넘어가 있는 경우도 발견됩니다. 반대로 실패 책임은 이미 몰락한 세력에게 집중되는 모습도 보입니다. 결국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는 말이 조선에서도 반복됐던 셈입니다. 당시 조선은 명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 나라였습니다. 새 왕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이전 세력이 잘못됐다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결국 실록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권력의 논리를 정리하는 도구처럼 사용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흔적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승정원 일기와 개인 문집, 지방 선비들의 기록을 비교하던 학자들은 이상한 공백들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대신은 공식 역사에서는 조용히 사라졌지만 민간 기록에서는 계속 등장했던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점점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조선 왕조실록은 거대한 진실의 기록이었지만 동시에 누군가에게는 가장 위험한 책이기도 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조선의 기록 가운데 가장 무서운 책은 실록만이 아니었습니다. 왕 곁에서 매일 벌어진 일을 거의 실시간으로 적어내려간 기록, 바로 승정원 일기였습니다. 왕이 몇 시에 일어났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표정으로 화를 냈는지까지 적혀 있을 정도로 세밀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승정원 일기를 실록보다 더 날것에 가까운 기록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기록이 완전히 같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차이처럼 보였습니다. 어떤 사건의 날짜가 하루 정도 어긋나 있었고 어떤 대신의 발언 순서가 달랐습니다. 하지만 비교 작업이 깊어질수록 이상한 부분들이 계속 발견됐습니다. 승정원 일기에서는 긴장감 넘치게 기록된 사건이 실록에서는 지나치게 짧게 정리돼 있었고 어떤 논쟁은 아예 빠져 있었습니다. 특히 왕실 내부 갈등과 관련된 사건에서 이런 차이가 자주 나타났습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왕이 격하게 분노했다는 분위기가 남아있는데 실록에서는 단순한 논의 수준으로 부드럽게 정리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대신은 승정원 일기에서 왕에게 강하게 반발한 인물로 등장하지만 실록에서는 존재감 자체가 약해져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여기서 중요한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실록은 후대 편찬 과정에서 어느 정도 정리와 선택을 거쳤다는 것입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사관 개인이 바로 완성한 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관리들이 기록을 모아 편집하고 정리하는 과정이 존재했습니다. 결국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일수록 표현이 조정될 가능성도 존재했던 겁니다. 실제로 조선은 기록을 남기는 나라였지만 동시에 나라의 체면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왕실 내부 분열, 왕의 감정 폭발, 대신들의 위험한 대립 같은 문제는 그대로 남길 경우 왕조 권위를 흔들 수 있었습니다. 결국 후대 편찬자들은 너무 위험한 기록을 부드럽게 만들려 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더 흥미로운 건 일부 사건에서는 삭제 흔적처럼 보이는 공백까지 발견된다는 점입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분명 존재하는데 실록에서는 통째로 빠진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차이가 의도적 삭제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런 공백들이 대부분 권력과 연결된 민감한 사건에서 발견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학자들은 점점 더 큰 의심에 도달합니다. 조선은 진실을 기록한 나라였지만 동시에 진실을 관리하려 했던 나라이기도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한 사건에서 정점에 도달합니다. 왕조차 공개를 원하지 않았던 기록, 그리고 누군가 급하게 없애려 했던 흔적이 발견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조선은 기록의 나라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기록이 가장 많이 사라진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전쟁과 화재, 권력 교체가 반복될 때마다 수많은 문서들이 함께 사라졌습니다. 문제는 그 가운데 일부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의심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조선 왕조실록 상당수가 불타버린 사건은 지금도 유명합니다. 왜군이 한양에 들어오자 궁궐과 관청들이 무너졌고 기록 보관소 역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나라의 기억이 불타고 있다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조선은 이후 살아남은 실록을 바탕으로 다시 복원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복원 과정에서 이상한 문제들이 발견됩니다. 어떤 시기의 기록은 유난히 내용이 빈약했고 일부 사건은 지나치게 짧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심지어 같은 사건인데 서로 다른 자료의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경우도 존재했습니다. 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원본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에서 후대 정리가 들어간 것 아니냐는 가능성을 제기해왔습니다. 특히 권력과 연결된 사건일수록 이런 흔적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반정, 왕실 내부 갈등, 특정 왕자의 죽음처럼 민감한 문제들은 복원 기록에서도 표현이 흐려져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 내용을 조용히 덮어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당시 조선은 단순히 기록을 복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왕조 질서를 다시 세워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나치게 위험한 기록까지 그대로 남기는 건 부담이 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일부 사건은 의도적으로 약하게 정리됐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더 섬뜩한 건 실록 보관 방식입니다. 조선은 실록을 여러 사고에 나눠 보관했는데 이는 권력자가 함부로 기록을 없애지 못하게 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누군가 기록을 없애려 할 가능성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조선 후기에는 사초가 새어나갔다는 이유만으로 조정 전체가 뒤집힌 사건도 존재했습니다. 사람들은 기록 한 줄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왕에게 불리한 문장 하나가 훗날 역정 논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며 역사학자들은 점점 더 위험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과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조선 왕조실록은 완전한 원본일까? 아니면 수많은 삭제와 수정, 복원 과정을 거친 뒤 살아남은 일부 진실일까? 그리고 그 의심은 마지막 기록에서 가장 충격적인 형태로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사건은 존재 자체를 감추려 했다는 흔적이 발견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조선왕조실록을 연구하던 학자들이 가장 충격을 받은 순간은 단순한 문장 수정이 아니라 사건 자체가 거의 사라져 있는 흔적을 발견했을 때였습니다. 분명 다른 기록들에는 남아있는데 실록에서는 이상할 정도로 짧거나 흐릿하게 처리된 사건들이 존재했던 겁니다. 대표적으로 왕실 내부 추문과 연결된 사건들에서 이런 현상이 자주 나타났습니다. 당시 궁 안에서는 권력 다툼과 암투가 끊이지 않았지만 공식 기록에서는 지나치게 조용하게 정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떤 사건은 지방 기록이나 개인 문집에서는 큰 혼란처럼 묘사되는데 실록에서는 단 몇 줄로 끝나버립니다. 특히 학자들이 주목한 건 한 왕실 인물과 관련된 기록이었습니다. 당시 조정 전체가 흔들릴 정도로 파장이 컸다는 흔적이 여러 문헌에 남아 있었지만 실록에서는 핵심 내용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관련 인물 이름도 흐려져 있었고 사건 경위 역시 지나치게 단순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후대 기록들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건은 점점 더 언급되지 않기 시작합니다. 마치 조선이 의도적으로 기억 자체를 희미하게 만들려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를 단순한 기록 부족이 아니라 의도된 침묵일 가능성으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조선은 왕실 체면을 국가 안정과 연결해 생각했습니다. 왕실 내부 문제가 크게 드러나면 왕권이 흔들리고 백성들의 신뢰까지 무너질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결국 가장 위험한 사건들은 기록을 남기기보다 조용히 덮는 방향으로 움직였을 가능성이 존재했습니다. 실제로 조선 후기에는 입 밖으로 내선 안 되는 사건들이 존재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끝난 일처럼 처리됐지만 민간에서는 소문처럼 계속 퍼져나간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건일수록 실록 속 기록 밀도가 유난히 낮았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너무 많은 문서를 남긴 나라였습니다. 실록 하나만 지운다고 모든 흔적이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승정원 일기, 지방 관하 문서, 사신 기록, 양반들의 개인 문집 속에는 조금씩 다른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은 그 조각들을 이어붙이며 조선이 숨기려 했던 그림을 조금씩 복원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사람들은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조선 왕조실록은 분명 세계적으로 드문 위대한 기록물이었지만 동시에 완벽하게 순수한 기록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권력과 체면, 왕실의 두려움 속에서 어떤 진실은 흐려지고 어떤 이름은 사라졌을 가능성이 존재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는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과연 조선은 무엇을 가장 숨기고 싶어 했던 걸까? 조선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들은 칼을 든 무장이 아니라 붓을 든 사관들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왕 바로 옆에서 하루 종일 기록을 남겼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왕이 화를 내도 대신들이 압박해도 사관은 기록을 멈추지 않아야 했습니다. 조선은 그렇게 해야 나라가 무너지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기록은 곧 권력이었고, 권력은 언제나 기록을 통제하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조선에는 사관이 기록 문제로 위험에 처한 사건들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어떤 왕은 자신과 관련된 기록을 몰래 보려 했고, 어떤 대신은 불리한 문장을 삭제해달라고 압박했다는 흔적도 남아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금지된 일이었지만 궁 안에서는 끊임없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럼에도 사관들이 기록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남기는 문장이 훗날 조선을 판단할 기준이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왕이 아무리 강해도 시간이 지나면 죽지만 기록은 남는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부 사관들은 공식 기록 외에도 따로 메모를 남겼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혹시라도 실록 편찬 과정에서 내용이 수정되거나 사라질 가능성을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후대 학자들은 개인 문집과 비공식 기록 속에서 실록과 미묘하게 다른 표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왕실 체면과 연결된 사건일수록 이런 차이가 자주 나타났습니다. 실록에서는 짧게 끝난 사건이 다른 기록에서는 훨씬 긴장감 있게 남아 있었고, 실록에서 사라진 이름이 개인 기록에서는 반복적으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학자들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조선의 기록은 하나의 목소리가 아니라 서로 다른 진실들이 충돌한 결과였다는 점입니다. 당시 조선은 겉으로는 완벽한 유교 국가처럼 보였지만 궁 안에서는 권력 싸움과 두려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왕은 자신의 평가를 두려워했고 대신들은 가문의 생존을 걱정했습니다. 결국 누군가는 기록을 남기려 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기록을 지우려 했습니다. 그 긴 싸움 끝에 지금의 조선 왕조실록이 남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에 가장 섬뜩한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조선의 역사는 과연 얼마나 완전한 진실일까? 혹시 누군가 끝까지 감추고 싶어 했던 기록은 아직도 사라진 채 남아있는 건 아닐까? 조선 왕조실록은 세계가 놀랄 정도로 방대한 기록입니다. 왕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대신들이 무엇을 두려워했는지,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였는지까지 세세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실록을 완벽한 진실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록을 하나씩 추적하던 학자들은 점점 다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남겨진 기록만큼 사라진 기록도 많았던 건 아닐까? 실제로 조선의 역사 속에는 설명되지 않는 공백들이 존재합니다. 분명 큰 사건이었는데 기록이 지나치게 짧고 중요한 인물이 갑자기 사라지며 서로 다른 문헌의 내용이 미묘하게 어긋나는 경우가 반복됩니다. 단순 실수라고 보기엔 이상한 흔적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특히 왕실 체면과 권력 다툼이 연결된 사건들에서 이런 현상은 더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왕자의 죽음, 궁중 암투, 반정 이후의 숙청, 왕이 감추고 싶어 했던 사적인 문제들. 그런 사건일수록 실록 속 표현은 조용해졌고 이름은 흐려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역사의 온도를 일부러 낮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조선은 너무 많은 문서를 남긴 나라였습니다. 실록만 존재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승정원 일기, 비변사 등록, 지방 관하 문서, 양반들의 개인 문집, 심지어 중국 사신들의 기록까지 서로 다른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대 학자들은 그 조각난 기록들을 비교하며 조금씩 숨겨진 진실의 형태를 복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조선은 단순히 진실을 기록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동시에 진실을 관리하고 때로는 숨기려 했던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누군가는 기록을 남기려 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 기록이 세상에 남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바로 조선 왕조실록이 지금까지도 무서운 이유인지 모릅니다. 이 책은 단순한 역사책이 아니라 권력과 인간의 두려움이 그대로 남겨진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한 줄의 문장이 누군가를 충신으로 만들고 또 다른 누군가를 역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록을 남기는 동시에
기록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조선의 역사는 끝까지 살아남은 기록들만의 역사일지도 모릅니다. 사라진 이름들, 지워진 문장들, 불타버린 페이지들, 그 모든 공백 속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조선의 진실이 남아 있을지도 모릅니다.